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논문은 이번에 9월에 아메리칸 저널 오브 휴먼 제네틱스라는 저널에 실렸던 논문으로 유방암 환자, 유키바이오뱅크 내에 유방암 환자에서 이제 유전적인 어, 유전적인 변이와 그러니까 폴리제닉한 스트럭처와 드럭 간의 이제 연관성을 이제 PGS 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트로덕션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여성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암종으로 각종 이제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제한적이기도 하고 주로 이제 유방 절제술 같은 수술이나 아니면은 타모xifen 같은 이제 드럭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이펙트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유전적인 요인과 이제 이런 약물 같은 환경적인 요인 간의 이제 인터랙션을 통해서 인터랙션이 이제 빈번하기 때문에 이런 약물과 연관되어 있는 약물과 연관해서 이제 이런 질병의 위험을 감소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그리고 이거 때문에 이제 개인 간의 차이가 많이 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이런 유전자와 드럭 간의 인터랙션에 있어서 주로 이제 개별 유전자 단계에서 많이 행해졌는데 예를 들면 뭐 CRP9이나 뭐 TD6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지놈 레벨에서의 베리에이션과 이제 드럭 간의 이런 연관성은 많이 이제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일 승립, 그러니까 가장 유의한 단일 승립보다 이제 이런 지놈 전반에 걸친 다양한 로사이에서 작은 알릴릭 이펙트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그런 피노타입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기존에 이제 개개인의 유전자들이 이제 이런 약물에 대한 반응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지노마이드하게 이제 폴리제닉한 컨트리뷰션이 약물 반응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이제 약물이나 이제 뭐 지노마이드 데이터와의 그런 파르마코제네믹한 인터랙션을 분석을 함을 통해서 이제 뭐 어떤 이제 약물의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환자들이 약물을 사용을 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이제 부작용을 앓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이제 드럭 리포포징을 통해서 이제 뭐 유방암에 대한 이런 유전적인 취약성을 이제 감소시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 PGS와 이제 드러그 인터랙션 간의 이제 연관성을 확인을 함을 통해서 콜티코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을 이제 그러니까 유방암의 폴리제닉 리스크를 조절하는 역할로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입 기반의 진센 일치먼트 분석을 통해서 연관되어 있는 패스웨이나 아니면 메커니즘 같은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지막으로는 유피에발론크 환자들 내에서 그 BC 유방암 위험에 대해서 콜티코스테로이드 사용과 그 유전적 변이의 이제 포함 여부에 따라서 이제 그 유방암 위험에 대해서 그
위험도를 계층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이런 UKB와 같은 이제 라지 스케일 데이터를 사용을 함을 통해서 드럭 리포포징이나 아니면 질병에 대한 위험 예측 그리고 이런 약물 전체 연구를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이제 본 연구의 오버뷰인데 이 B번 보시게 되시면 B 다이어그램 보시게 되시면 이런 전체 스닙 이런 PGS 계산에 포함된 스닙에 대해서 이제 약물의 그 सब그룹별로 이제 매핑을 해서 그 연관성을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뭐 각종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이나 아니면은 컥스 위험 모델을 통해서 이제 그 관련 연관성을 탐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위험도 차이를 확인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 연구는 이제 UK바이오는 그 데이터를 사용을 해왔고 데이터 추출을 함에 있어서 이제 브리티시 유로피안 엔세스트리 이제 여성만을 이제 추출을 하였고 이때 엑스크루션 크라이테리아로는 섹스 크로모솜 매니플로이드나 아니면은 헤테로자이고시티가 너무 과다하거나 아니면은 지노타입 미싱 레이트가 너무 과하게 높은 경우는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 어세스먼트 할 때 이제 기존의 유방암 진단 히스토리가 없는 환자들만을 이제 우선 추출을 해서 그렇게 우선 추출을 한 다음에 그 베이스라인 어세스먼트 이후에 이제 유방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과 유방암에 걸리지 않은 컨트롤을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유방암 진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OPCS나 아니면 ICD 코드를 통해서 유방암 진단 여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PGS 점수를 이제 폴리제닉 스코어를 이제 계산을 하였는데 혹시 아시다시피 이제 PG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당 트레이가 연관이 되어 있는 스닙의 웨이티드 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number of minor earliers 곱하기 이제 웨이트 그 해당 스닙에 이제 어사인된 웨이트를 곱한 거에 이제 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PGS를 계산을 함에 있어서 사실 어떤 그러니까 어떤 썸머리스틱스를 사용을 하냐에 따라서 바이어스나 어큐러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GRC 스터디에서 제공된 서머리 스태티스틱스나 아니면 PGS 웨이트를 사용을 해서 이제 PGS를 계산을 하였습니다. 일단 이제 계산을 이제 가장 이제 최적의 점수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각각 이제 다른 스닙셋에 대해서 이제 스코어를 계산을 했는데 이때 이제 5개의 p-value 역치 값을 사용을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5개의 값에 대해서 값을 만족하는 스닙에 대한 셋을 만들고 그 스닙에 대한 PGS 스코어를 각각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첫 번째 연구에서는 5개의 앞서 말씀드렸던 5개의 p-value threshold에 대한 PGS 점수 그리고 두 번째 연구에서는 제공되었던 이제 두 가지 방법에 대한 라소 리그레션과 뭐였지? 그 두 가지 스코어에 대해서 이제 총
7개의 스코어를 만들었고 각 스코어들은 모두 이제 정규화를 시켰습니다. 이 점수가 브레스트 캔서 리스크에 관한 스코어예요. PGS가 두 가지 조금 설명 네, 드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전 슬라이드에서 이 슬라이드 말씀하신 이거 말씀 아니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PGS 스코어요. 그 다음, 네. 네, 두 가지, 뭐, 미칼리도, 그 다음에 뭐, 마사밭, 뭐 이렇게 두 사람의 PGS 스코어가 네, 뭐에 대한 웨이트예요? 브레스트 캔서가 걸릴 위험에 대한 위험률로 만든 거예요? 아니면 이걸 네, 조금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혹시 아시면? 그 브레스트 캔서와 연관이 있는 그러니까 이 두 지어스 자체가 브레스트 캔서와 연관 있는 그 스닙들에 대해서 선물 스태틱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캔서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은 사람의 차이? 네네. 음, 지금 분석하려고 하는 건 유방암 안에서의 약물의 반응성에 관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PGS는 유방암이 걸릴 위험에 대한 네, 네, 거를 맞습니다. 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UK 바이오뱅크 내에서의 약물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매핑을 그 질문이 하고, 뭐냐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의 문제와 네, 약물에 대한 반응의 문제는 다른 문제인데 네, 해당 PGS는 유방암 걸리는 거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섞는 그 명분이 뭐냐 이거죠. 레셔널이 뭐냐고. 음, 유방암에 걸리는 위험도와 약물에 대한 반응에 대한 관련된 genetic variation은 서로 다른 것인데 둘을 엮으면 왜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근본적인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어, 어떤 특정 약물을 그러니까 그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다, 마이너 알리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갖고 있는 환자들 내에서도 해당 약물을 투약한 경우와 투약하지 않은 경우 유방암 위험도에 대해서 차이가 유의하게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나오는 약에 관한 것은 유방암에 관련된 약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약물, 유방암에 무관하게 뭐 감기약이든 뭐 배탈약이든 그런 약에 대한 상호작용을 보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군요. 네, 그건 그렇죠. 그렇게 디자인할 수는 있겠죠. 그럼 혹시 이 두 개의 논문을 보셨어요? 이 두 개의 PGS를 계산한 논문? 뭐 초록이라도 간단하게? 어, 아니요 해당 논문에 기술된 내용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슬라이드인가요? 요 전전 슬라이드 그림에서 깔때기 모양이 있는 데서 뭐 몇천 개의 스닙을 사용하잖아요. 여기서 3,342개. 네네. 그 3,342개의 스닙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그 두 스타디에서 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한쪽에서 뭐 2,000개 오고 한쪽에서 2,000개 오고 합쳐서 3,300개다 이런 식인가요? 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잠깐만요. 네, 어, PGS 계산할 때 쓰였던 모든 승입
배수입니다. 각각 두 스타디에서 나온 것의 합집합? 뭐 대충 그 정도 되겠죠, 뭐. 그리고 이 연구는 그러니까 그 유방암이 걸리는 그 제네틱 리스크도 있으나 유방암에 걸리게 되는 파마콜로지컬 리스크가 있느냐 그런 걸 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어떤 입니다. 제네틱 서셉티빌리티가 있을 때 어떤 약을 먹으면 왼쪽 위 A예요. 오버위에 A에 보시면 네네. 그림이 뭐 더블 헬릭스가 있고 약이 있고 물음표가 있는데 어떤 네. 제네틱 프리디스포지션이 있을 때 어떤 약을 먹어서 브레스트 캔서가 생기는데 영향을 미치느냐 또 반대로 오른쪽에서는 어떤 약이 어떤 제네틱 리스크 팩터와 인터랙션에서 디지즈, 노 디지즈 결정하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 리스크 프로필을 하이 리스크, 로우 리스크 두 군으로 지금 밑에 그 PGS를 계산해서 레드하고 블루 두 군으로 나눠서 지와스처럼 다시 한다는 얘기죠. 그 어, PGS에 있는 왼쪽에는 파란색 군이 있고 점수가 높은 빨간색 군이 있고 아, 그 EPGS에서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 10분위로 나눠서 그 그룹 간에 비교를 합니다. 네네네 네네네 전체 스타디 디자인을 알겠어요. 네.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총 7개의 스코어 중에서 가장 최적의 스코어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 전체 UKB 파티시펜트에 대해서 해당 모델이 얼마나 잘 피팅하는지와 그리고 UK 바이오뱅크 데이터 내의 그 10%에 대한 데이터 인디비주얼 셋에 대해서 해당 모델이 얼마나 그 유방암 발생 여부를 이제 잘 프레딕션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 프레딕션에 의해서 이제 UK 바이오뱅크 내 90%에 대한 대해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트레이닝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10%에 대해서 이제 프레딕션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해당 모델이 예측한 결과와 그리고 실제로 이제 디지즈 발생 여부를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연관성을 테스트를 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각 모델당 이제 10번씩 모델을 돌렸는데 이때 한 번 모델 돌릴 때 각각의 모델은 이제 어, 프레딕션 셋이 이제 다 다른 이제 별개 각각 다른 이제 셋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핏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레스트 캔서에 대해서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이제 사용을 했고 이때 이제 R 스퀘어드 값을 통해서 이제 그 높은 설명력을 갖는 각각 그 해당 그 두 스터디에서 나온 뭐 5개와 이제 각 2개의 모델 중에서 이제 각각 하나씩 이제 가장 최적의 이제 모델들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뭐 바디의 BMI나 나이 그리고 이제 뭐 갱년기나 아니면은 뭐 출생 횟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변량으로 사용을 해서 진행을 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팩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리그레이션 모델을 계속 추후에 리그레이션 모델을 계속 하는데 이때 항상 이제 공변 베이스라인 코베리어스로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렇게 했었을 때 두 스터디에서 나온 그 2개의 최적의 모델 간의 이제 연관성을 확인을 해봤을 때 두 모델 간의 이제 연관성이 사실 그렇게 높지 않고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스터디에서 나온 이제 이런 그 PGS 스코어들을 이제
하는, 그러니까 이제 평균을 구해서 이제 컴바인드 스코어를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비교를 했는데, 이때 컴바인드 스코어가 이제 각각 단일 최적의 모델 스코어보다 설명력이나 어, 설명력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제 추후에 분석에 있어서 이런 컴바인드 PGS 스코어를 사용을 해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는데 하고, 이런 위험도 측정을 위해서는 이제 이런 콕스 프로포셔널 하자리드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UK 바이오뱅크 내에 그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3,600개의 이제 복용한 약물 종류에 따라 약물 종류를 이제 기존에 이제 다른 연구를 통해서 제공된 이런 맵핑을 통해서 이제 기존에 이런 아나토미컬 테라피틱 케미컬 클래시피케이션 시스템 코드와 이제 맵핑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총 99개의 서브그룹을 형성을 하였고, 해당 서브그룹별로 이제 한 1,000명 정도의 복용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99개 테라피틱 서브그룹 중에서 3개의 이제 그룹을 제거를 해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꺽스 면 모델을 돌렸을 때, 그러니까 각각 이제 99개에 대한 각기 이제 각각 이제 위험 모델을 돌렸을 때, 그 유방암 위험에 대해서 마지노선 어소시에이션이 확인된 이런 약물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나머지 96개의 약물 그룹에 대해서 이제 각각 이제 콕스 비례 위험 모델을 사용을 했고, 이때 모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스라인 코베리업들과 투약 약물 그룹과 그리고 이제 컴바인드 PGS 스코어를 이제 포함을 시키고, 더불어서 이제 그 약물 그룹과 컴바인드 PGS 간의 이제 인터랙션 텀을 이제 또 추가 포함을 해서 모델을 이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PGS 점수를 계산을 하는데 포함되었던 3,342개의 스닙에 대해서 해당 스닙과 이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 간의 이제 연관성을 이제 또 개별적인 비례 위험 모델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고, 이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스라인 코베리엇과 스닙과 이제 해당 약물 사용 여부를 이제 포함을 하였고, 이제 인터랙션 텀으로는 이제 스닙과 해당 약물 그룹 간의 이제 인터랙션을 이제 포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의 연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던 이 스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넌 캐리어와 적어도 하나의 마이너 알리를 갖고 있는 캐리어 간의 서바이벌 커브를 이제 비교를 하여서 이제 유방암 발생 정도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를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의 유효한 연관성이 확인이 되었던 스닙들에 대해서 해당 스닙들을 이제 유전자에 매핑을 하였는데, 만약에 프로틴 코딩 지인의 바디에 이제 위치해 있는 스닙 같은 경우에는 해당 스닙에 대해서 해당 지인을 이제 어사인을 하고, 만약에 아닌 경우에 다른 경우에는 이제 오픈 타겟 DB에서 이제 베리언트 2 지인 스코어라는 점수가 가장 높은 해당 스냅에 대해서 가장 높은 층을 이제 어사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에이치먼트 분석을 이제 NHR을 사용을 해서 하였고, 이때 각종 다양한 이제 DB를 사용을 해서 확인을
뭐 시그네처 오버랩이나 드럭 시그네처 오버랩이나 아니면 뭐 지원톨리지 인리치먼트 아니면 뭐 트랜스크립션 팩터 레귤레이션 같은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루코콜티코이드 리셉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각종 이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약물에 대해서 이제 타겟이 되는 무슨 단백질로 이제 NR3C1 유전자에 대해서 엔코딩이 되고 그리고 NFE2L2 같은 경우에는 이제 NRF2라는 것을 이제 엔코딩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내에서 이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이제 유의한 연관성을 갖는 진에 대해서 이제 레귤레이션 작용을 하는 그런 이제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두 유전자에 대해서 코엑스프레션을 확인을 하고 이제 GTX 티슈에 대해서 49개의 GTX 티슈에 대해서 해당 그 GR 진 익스프레션과 NRF2 진 익스프레션 간의 이제 코렐레이션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각각 단일 스코어 각각 두 GWAS 스터디에서 나온 각각 단일 최적의 모델들보다 컴바인드한 이제 통합 점수가 이제 더 이런 유방암 위험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설명력과 예측도를 갖는다라고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수치로 말씀드리면 각각 단일 스코어에 비해서 이제 이 해당 우측에 있는 B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바인드가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이런 각각 단일 스코어보다 컴바인드 스코어가 이제 컴바인드 스코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콕스 비례 위험 모델에서 하자들이 그러니까 컴바인드 스코어에서 스탠다드 디비전 하나 늘어날 때마다 그 증가 비례 위험도가 이제 그 각각 단일 스코어보다 더 높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도를 봤을 때도 이제 이제 각각 단위 스코어 대비 통합 점수가 22.2%나 28.7% 거의 한 30% 정도의 더 높은 설명력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컴바인드 점수를 사용한 모델을 사용했을 때 이제 그 PGS 스코어 PGS 스코어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분위로 10분위로 나눠서 이제 각 그룹 간의 점수를 이제 비교를 했는데 이때 보시게 되면은 탑10%가 이제 이런 중간 정도의 스코어 퍼센테이지 스코어를 갖는 그룹 대비 이제 한 2배 정도 유방암 발생에 대해서 더 높은 위험도를 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측에 이제 이 그래프 이 2번 다이어그램 보시게 되면은 이제 PGS 스코어의 그 그룹별로 이제 이런 온셋 타임이나 디지즈 온셋이나 이런 이벤트 레이스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때 보시게 되면은 하위 이제 PGS 스코어 하위 20%에 대비해서 톱 20%에서 훨씬 더 높은 디지즈 온셋과 그리고 좀 더 빠른 이제 디지즈 온셋 타임을 갖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이제 96개 메디케이션 그 약물 그 그룹 중에서 14개의 그룹에서 이제 BC 리스크에 대해서 PGS와 연관성이 이제 확인이 되었고 FDR 코렉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추출이
이제 약물 그룹은 다음과 같이 5개가 있습니다. 해당 5개 그룹은 모두 콜티코스테로이드와 이제 연관이 있는 그룹들이어서 어, 연관이 있는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PGS와 이제 콜티코스테로이드 간의 이제 연관성을 확인했을 때 시너지스틱한 효과를 확인을 했는데 PGS 스코어가 이제 스탠 디비전 하나 증가할 때마다 그러니까 콜티코스테로이드 사용자와 비사용자 대비 사용자에서 리스크 어, 위험도 증가의 비율이 한 38.5% 정도 더 높은 것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PGS가 이제 해당 약물 비사용자 대비 사용자에서 BC 리스크에 대해서 한 3배 정도 더 큰 이제 설명력을 베리에이션에 대한 설명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콜티코스테로이드와 이제 PGS 간의 유의한 연관성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유방암과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나 이제 패스웨이나 이제 메커니즘에 대해서 서브셋이 이제 콜티코스테로이드의 노출과 이제 또 유의하게 연관성을 갖는지 이제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PGS 사용에 사용되었던 스닙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인터랙션을 이제 밖에 다른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인터랙션을 확인을 했고 멀티플 테스팅 프로덕션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테스트에 사용되었던 스닙 중에서 1.1%에 해당하는 스닙이 이제 FDR 보정을 했을 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도를 높이는 변이들 중에서 이제 시너지스틱하게 적용하는 이런 인터랙션 같은 경우에 더 이제 유의하게 이제 매치먼트 되었고 반면에 이제 엔테고니스틱한 성질의 이제 인터랙션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이제 부족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리스크 디크리징 베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유의한 트렌드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그 35개의 인터랙션이 있는 유전자에 대해서 각종 DB를 사용을 해서 이제 그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먼저 이제 디식 DB라는 DB를 사용을 해서 이제 그 드럽진 시그네처와의 이제 오버랩 되는 이제 유전자를 확인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했을 때 이제 마이페프리스톤이라는 이제 약물 간의 유의한 연관성이 확인이 되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GR에 대해 적용하는 이제 승인된 약물로 해당 약물 같은 경우에는 프로제스테론을 블락킹해서 이제 임신을 이제 중지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약물입니다. 그래서 해당 약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실험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임상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오 엔리치먼트를 통해서 지오텀을 봤을 때 MH 등 이제 텀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크립션 프로세스와 레귤레이션, 시그널라이제이션 패스웨이를 레귤레이션 하는 거와 이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뭐 이제 이런 시그널 패스웨이와 관련이 있다고 확인이 되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캔서 디벨롭먼트와 이제 연관성이 있는 패스웨이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살펴봤던 35개의 유전자 중에서 총 10개의 유전자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NFA2A2라는 유전자의 타겟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리고 이제 GTX 샘플을 GTX 분석을 통해서 NRF2 진이랑 이제 GR 진이랑 이제 코엑스프레션을 이제 모든 티슈 타입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DCPB를 쿼리를 했을 때 이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NF12 익스프레션 체인지와 연관성이 있는 것을 확인해왔습니다. 또로 이제 NRF2가 이제 GR을 이제 모듈레이션 하는 것과 그리고 이런 NRF2의 그 트랜스크립션 팩터 타겟의 전라인 알터네이션들이 이제 같이 적용을 해서 이제 이런 유방암의 위험도를 높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인데 이제 가장 이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이제 유방암 이제 위험과 가장 높은 연관성이 확인된 변이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거 하나 이제 RS 뭐 611, 927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지하스에서는 유방암 이제 위험도와 연관성이 있다고는 확인이 되었지만 되게 마지널한 이제 p-value 값을 갖고 있는 되게 미미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변이로 확인이 되었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가장 이제 유의성이 높은 변이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이제 유전자 변이에 대해서 이제 마이너 알리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그룹과 이제 하나라도 갖고 있는 그룹을 구분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복용 환자와 복용하지 않은 환자 간의 이제 유방암 발병을 이제 비교를 했는데 우측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이제 발현할 일이 하나도 없는 넌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약물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의 이제 디지즈 발병에 대해서 유방암 발병에 대해서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해당 마이너 알레를 하나라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복용한 환자 중에서 이제 유방암이 발병하는 이제 확률은 거의 한 20% 정도 되는데 반면에 이제 해당 약물을 투약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유방암이 발병할 확률이 총 한 5%밖에 되지 않는 이런 유의한 차이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디스커션 짧게 말씀드리면 해당 연구를 통해서 이제 그냥 해당 싱글 이제 유전자와 이제 드럽 간의 이제 연관성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본 연구는 이제 폴리제닉 베리에이션과 이제 드럽 간의 인터랙션을 확인을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상적인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혈관 진노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투약 환자 내에서 이런 유방암 위험도에 대해서 백정화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리시전 메디신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바이오뱅크 내에 이제 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런 다양한 다른 암종이나 뭐 질환 등 그리고 다른 코호트를 추출을 해서도 해당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이제 뭐 유전자와 드랍 간의 이제 인터랙션을 확인하는 연구에 있어서 이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이제 연구를 마치고 있습니다. 발표 여기까지입니다.